아버지의 관 앞에서 형은 나를 보며 픽 웃었다. 얘야, 파산한 예술가 왔네. 아버지 보시면 또 한숨 쉬실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조문객들이 슬쩍 우리 쪽을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숙여 절을 했다. 손에 든 향불이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나는 박지훈이다. 37, 홍대 근처 낡은 빌라 7평 원룸에 사는 화가. 그림 한 장 팔리는데 평균 8개월 걸린다. 은행 잔고는 언제나 4자리 숫자 아래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나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셨다. 너라도 성훈이처럼 좀 하시며 말끝을 흐리셨다. 형 박성훈은 42, 아버지가 물려주신 중소건설회사 대표이사, 강남에 아파트 2채, 벤츠 1대, 아내 하나, 아들 하나, 완벽한 한국 중산층의 표본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수지는 대학 때 내 여자였다. 수지는 내가 미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말했다. 지훈아, 현실 좀 보자. 그 현실은 결국 형이었다. 형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며 수진을 데려갔다. 나는 그 사실을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알았다.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은 뒤에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형이 말했다. 아버지가 너 보시면 스트레스 받으신데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래서 병문안도 제대로 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건 3개월 전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한숨만 쉬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장례 이틀째, 형은 나를 빈소 한쪽으로 데려갔다. 지훈아, 아버지 유언 있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유언장 사본이었다. 재산의 85%는 형에게, 10%는 어머니에게, 나머지 5%는 박지훈의 생활 안정자금 명목으로 신탁되었다. 월 50만 원씩 10년간. 형은 미안한 척했다. 아버지가 내가 돈 관리 못할까 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3일장 마지막 날, 수진이 다가왔다. 검은 상복이 잘 어울렸다. 지훈 오빠, 오랜만이야. 여전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그림 그리니? 언제쯤 현실 좀 볼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원룸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월세는 다음 주까지 내야 한다. 냉장고에는 라면 봉지 3개와 반병 소주. 나는 소주를 꺼내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후로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 빈소를 떠올렸다. 특히 형이 웃던 그 얼굴. 수진이 말하던 현실이라는 단어. 월 50만 원 신탁.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림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그렸다. 밤새워 그렸다. 캔버스 위에 아버지의 얼굴, 형의 웃음, 수진의 눈빛을 담았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지훈아,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신다. 주말에 집에 와. 나는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다. 강남 아파트는 예상대로 화려했다. 45평, 한강 뷰.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지훈아,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했어. 나는 어머니를 안아드렸다. 진심으로. 형은 식탁에서 말했다.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나는데 내가 관심 있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림 그만둘 생각 없어. 형은 한숨을 쉬었다. 너 그러다 평생 그렇게 산다. 수지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형의 회사를 검색했다. 박건설. 중소기업. 최근 강남 재개발 수주로 주목받고 있었다. 뉴스 기사들을 읽으며 깨달았다. 형은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혼자서 모든 계약을 따냈다. 아버지의 도장도 대신 찍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뒤 형이 자주 병원을 들락거렸다는 것, 아버지가 마지막 달에는 거의 의식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유언장 날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정확히 12일 전.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무료 법률 상담소. 노 변호사는 유언장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서명 필체가 좀 이상하네요. 본인 의사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적 감정 신청. 비용은 꽤 나갑니다. 나는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배달 대행, 전단지 돌리기. 그림은 계속 그렸다. 돈을 모았다. 6개월 뒤 나는 필적 감정 비용을 마련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서명은 위조였다. 필적 감정 보고서를 손에 쥔 날 나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워졌다. 나는 형을 만나기로 했다. 이번엔 내가 불렀다. 강남 카페. 형은 30분 늦게 왔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는 보고서를 내밀었다. 형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웃었다. 이게 뭐야? 무슨 헛소리야? 형, 아버지 도장도 대신 찍었지? 형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법원에 제출할 거야. 형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너 진짜 그러면 후회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형은 돈이 있다. 변호사도 좋다. 내가 이길 확률은 낮다. 게다가 증거는 필적 감정뿐. 위조를 입증하려면 더 필요하다. 나는 전략을 바꿨다. 형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임원진 소개. 재무이사 김모 씨 검색해보니 3년 전 횡령 혐의로 물러났던 사람이었다. 다시 복귀한 지 1년.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 퇴근길에 기다렸다. 박지훈입니다. 형님 회사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김 이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누구세요? 나는 명함을 내밀었다. 화가 명함. 박성훈 대표 동생입니다. 우리는 술집에 앉았다. 김 이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입을 열었다. 대표님이 아버님 병원에 있을 때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하셨어. 돈도 좀 돌려 쓰셨다고 해야 하나. 나는 물었다. 증거 있나요? 김 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만들어야죠. 나는 김 이사를 설득하는데 2달 걸렸다.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약속했다. 형이 무너지면 그 자리는 당신 거예요. 김 이사는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과거 계약서들을 복원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체결된 계약들. 그중 몇 개는 명백히 손해였다. 하지만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가 들어왔다. 계좌는 형의 비자금. 나는 그 자료를 모았다. 복사본만. 그리고 수진에게 연락했다. 8년 만이었다. 수진아,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에 피로가 보였다. 오빠, 갑자기 왜? 나는 말했다. 형이 바람 피우는 거 알아? 수진은 웃었다. 또 무슨 소리야?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형과 젊은 여자, 모텔 출입. 내가 직접 찍은 건 아니었다. 김이사가 구해왔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진짜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오빠,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줘? 나는 대답했다.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수진은 나와 자주 연락했다. 처음엔 형에 대해 물었다. 나중엔 그냥 수다. 옛날 이야기를 했다. 내가 미대 갔을 때 수진이 화실에 찾아왔던 일, 내가 처음 전시회 했을 때 수진이 와줬던 일. 수진은 말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형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김 이사를 감시했다. 나와 연락하는 걸 알았다. 형은 나를 불렀다. 지훈아, 무슨 짓이야? 나는 모르는 척했다. 형은 말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웃었다. 가족.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어? 고조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왔다. 내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비자금 계좌, 위조 유언장, 리베이트 증거. 형은 처음엔 버텼다. 좋은 변호사를 썼다. 언론 플레이도 했다. 동생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이사가 뒤통수를 쳤다.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수진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형은 결국 구속되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 회사 주가는 폭락. 채권단이 들어왔다. 수진은 나를 찾아왔다. 오빠, 이제 됐지? 그만해. 나는 물었다. 뭐를? 복수. 나는 웃었다. 복수. 난 그냥 진실을 밝힌 거야? 수진은 울었다.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나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형은 구치소에서 나를 면회왔다. 수갑을 찬 채.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말했다. 형, 아버지 유언장 위조한 거 후회해? 형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일어났다. 난 후회 안 해. 형은 7년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파산. 강남 아파트 경매. 수진은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 나는 여전히 홍대 원룸에 산다. 그림은 여전히 안 팔린다. 하지만 이제 은행 잔고는 5자리다. 아버지 신탁이 해지되면서 받은 돈. 가끔 수진에게서 연락 온다.
지훈 오빠, 잘 지내? 나는 등 기라고만 답한다. 어느 날 갤러리에서 내 전시회가 열렸다. 소규모. 제목은 침묵. 관객은 적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오래 서 있었다. 수진이었다. 수진은 한 그림 앞에 멈췄다.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배경에 형의 웃음이 희미하게 겹쳐져 있었다. 수진이 물었다. 이게 복수였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며 수진이 말했다. 오빠, 이제 행복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겨울 하늘, 잿빛이었다. 행복한가?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다시는 누구의 조롱도 참지 않을 거라는 것.